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도 달려봅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분은 절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가의 최민식. 누구냐 너? 네, 어서 들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최진봉 교수님이 오늘 지각 안 하고 왔다고 다들 깜짝 놀라고 있어. 그랬더니 퀴즈까지 냈어. 늦는다 안 늦는다. 그랬더니 헐 안 늦었어 대박. 그러면서 오늘 수능이라 차가 안 막혔나 보네요. 네. 수능이라 좀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버스가 어쨌든 좀 뭐 덜 버스라 그랬을 수 있겠네요. 덜 막혔으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수능입니다. 누군가는 정치인한테도 자격 시험이 필요하다 얘기가 있던데요. 정말 정치인 자격 시험이 있다면 어떤 자격을 가장 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점을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봐야 될까요? 자,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하고 지역구 사무실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총 수수했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명목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5차례는 그 인사청탁 등으로 해가지고 도합 6천만 원인데 적용되는 범죄 혐의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뇌물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지금 적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은 입장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첫째,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말 한마디만 가지고 정기국회 기간에 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한다면 정작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여태껏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그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은 그 사업자를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부인을 아마 그 사업자가 부인이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어디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만난 적만 있고 특별히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찰은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웅래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하나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그 너무 영장에 적시된 걸 보면은 시간, 일시, 장소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 뭐 입증을 한다면 뭐 무죄가 소명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뭐 그렇게 헛수고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건 좀 지켜봐야 돼. 그래서 당내에서도 조금 좀 말하자면 좀 신중한 목소리가 있는가 봐요. 네. 영장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네. 자,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인데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노웅래 의원이 주장했듯이 이게 윤석열 정부의 그 한동훈 장관과 합작한 무슨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죄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보면은 사업자 그 돈을 줬다는 그러니까 남편 사업자 박모 씨는 노 의원은 전혀 모르지만 그 부인이 돈을 전달했다고 지금 영장에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인은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또 면식이 있는 것이었어.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거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노웅래 의원 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이야 당연히 죄가 있다는 쪽으로 공소장을 썼을
했을 거고 영장에 기록을 했을 거고 그 내용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이제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보는 관점은 야당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정기 개편을 인위적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압박성으로 이런 수사를 또 소위 이제 캐비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꺼내가지고 하나씩 야당 의원 압박하는 그런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 탄압이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노웅래 의원 건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만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을 경우에 그러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수사를 네. 활용하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구속 적부심이 언제 있는 거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 실장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칼끝이 갈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또 공교롭게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네. 자, 이러니까 이번 수사가 노웅래 의원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이 전방위 수사로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전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라는 분이 여권의 그 당시 여권이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장 무슨 장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다 청탁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만일 이 혐의가 입증된다면 어쨌든 그분들한테까지 또 수사의 칼끝이 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노웅래 의원은 이거와는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글쎄요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캐비넷에 묵혀뒀다 저는 꺼냈다 생각하지는 않고 범죄 혐의가 수사하다 보면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런 특히나 정치권 상대한 로비 사건들은 하나를 캐다 보면 계속 연관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모두의 배합화 평등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건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그걸 뭐 수사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제가 뭐 그걸 모르니까 제가 검찰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검찰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길들이기로 야당 의원들 이런 그 문제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뭐 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압박을 한다 이런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100번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수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초점이 자꾸 야당 의원들이 집중돼 있고 의원들에 대해서 한두 명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인위적인 정기 개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 코너 이름이 이제 정치 파발만입니까?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러면서 평론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 참 생각이 그래요. 여야의 어떤 정책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지 좀 나라가 바로 설 것 같은데 네. 정치 파발하면서 맨날 그냥 검찰 수사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과연 정치 파발만으로서 온당한지 그것도 좀 진행자로서 좀 그렇습니다. 내일 하여튼 정진상 실장 영장 실질 심사 2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뭐 예측입니다만 구속 가능성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정진상 실장에게 지금 그때 압수수색 영장이 30페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만한 공소장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무슨 뭐 소설 쓰듯이 예전부터 활동했던 거 쭉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CCTV가 없는 곳으로 갔다고 뭐 그러니까 CCTV가 있는데 다 보이는데 뭐 어떻게 전달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저는 검찰이 그렇게 30페이지 정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네가 방어권 하려면 알아서 해봐라는 식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게 딱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 수사의 칼끝은 어디로 진행될 건지는 충분히 유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구속까지 됐지만 네, 됐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은 발부가 안 돼 기각이 됐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러나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말 말고는 다른 증거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압수수색 끝났고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뭐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돈 줬다는 시점도 2019년도예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말씀한 CCTV 그 문제도 그래요. 민주당에서 반론을 제기한 게 뭐냐면 이 그 영장에 기록된 내용이 CCTV가 있는 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영장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영장을 기록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네. 유동규 씨 말만 믿고 그냥 그래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허술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수사는 진행되고 재판을까지 기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속에서 기소할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 기소할 거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다 두 분 다 가능성 얘기하는 거고요. 예. 결론은 내일 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욱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도주 우려나 예. 이런 게 없다고 일반 사람들은 맞지만 그러니까요. 덜컥 구속이 됐고 결국엔 또 풀려나지 네, 않았습니까? 구속 적부심에 다시 풀려났죠. 자, 그런데 이 서민 당국대 교수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그 서민 교수가 이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밤에 잠을 자던 한 2월 어느 날 밤 11시경에 이재명 대표 전화 걸려왔는데 야밤에 전화 걸려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받고 안 받겠다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도 전화가 오더라는 거에서 받았더니까 말은 대단히 정중하게 하는데 대단한 공포심을 느껴서 자기가 사실 너무 무서워서 그동안 각방 쓰던 부인 옆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시점에서 이 인터뷰가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민 교수의 이 이야기가 다시 요즘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재소환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서민 교수가 무슨 책을 발간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김경률 회계사와 같이 예. 공동으로 책을 발간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비호를 하다가는 폐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는 김기현 의원이었네요. 아마 그걸 기장을 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이제 본인 생각이신 거고요. 이재명 그럼 대표가 현재 무슨 뭐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았다는 뭐 증거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증거는 없는 상태에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언만. 그리고 진술도 유동규 씨가 그전까지 그렇게 딴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꿔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것도. 아니 그럼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은 왜 대선 자금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모든 게 유동규가 다 뇌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분이라는 것도 유동규라고까지 결론 거의 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장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슨 범죄 그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그 저도 짧게 한 네. 20초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거는 그거와는 별개로 자, 이게 왜 민주당이 올인 전략을 쓰느냐. 옥죄 전략으로 그러니까 임계철선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당의 운명 공동체를 왜 이재명 대표 사수에 다 거느냐. 이것이야말로 저는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걸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온 당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재명 그게 대표 한 사람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관점인 거고 민주당 관점에서는 정치 탄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묻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해서 유력한 대권 후보를 낙마시키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반을 넘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적법한 수사라고 얘기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게 그 저는 여론조사의 좋아 결과가 보이지 크게 않아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몇 퍼센트 차이가. 네. 오차범위 내에 여기까지 있고요. 듣겠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자,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자, 오늘 수능이라서 우리나라 정치인도 고3 수험생처럼 시험 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했더니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역사의식 시험 봐야 된다. 헌법 공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 봐야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이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또 다른 분은 말하고 말고 없죠. 인성교육 시험 봐야 됩니다. 정치인들한테 인성교육 시험 봐야 된다. 또 다른 분은 튼튼한 허리입니다. 튼튼한 허리. 왜 그런가 봤더니 권력자 앞에서도 뇌물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튼튼한 허리. 약자와 빈곤층 앞에서는 언제든 허리 굽혀 들을 수 있는 튼튼한 허리.
비유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네요. 튼튼한 허리 무슨 말씀인가요? 체력 시험인가요? 예. 아니, 꼿꼿하게 어떤 그러니까. 상황에서 어떨 펴야 때는 되잖아요. 허리에 힘도 줘야 되고 어떤 때는 허리에 힘도 빼야 된다. 자, 공감 능력 봐야 된다. 예, 중요한 얘기죠. 공감 능력. 양심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양심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내시경으로 할 수도 돋보기로 없고. 보면 보이나요? 거짓말 탐지기 통과 시에 자격증을 수여합시다. 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쓸 단어를 써야죠. 그 국가 정상 간 이제 그 회담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그 대통령 영부인 일정 관광지 방문 앙코르와트를 취소하고 그 심장병 그 어린아이를 가서 이렇게 아는 걸 가지고 그걸 빈곤 포르노라고. 그게 사실은 캄보디아 정부가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다 이렇게 용인해서 사전에 조율된 것을 그걸 빈곤 포르노라고 하면은 정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머릿속에는 포르노 생각밖에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빈곤 윤리에 제소한 포르노는 인문학적 개념이라는 좀 다른 그건 거죠. 알고 예,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고 아마 해야지. 네, 최진명 제가 교수가 얘기하려고. 열심히 네. 예, 봉침을 지금 아니, 갈고 닦고 아니. 있는데요. 자, 네. 먼저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이제 사과할 뜻이 없다 그러는데 일단 장경태 의원 얘기를 듣고 올게요. 도대체 포버티 포르노라고 하는데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도 있는 용어고요. 논문에도 나온 용어고요.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과연 그 단어 때문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반영성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찌됐건 제소 요건에도 성립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네, 장경태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빈곤 포르노. 예. 저도 사실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게. 이게 사전적 의미가 모금 유도를 위해서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동정심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을 말하는 건데. 예. 자, 최진명 교수님. 예. 자, 봉침을 뭐 날리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한번 그러니까요. 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어가 학술계에서도 쓰이고 그렇지. 아니, 일반 저도 사회에서 압니다. 쓰이고 네. 외국에서 다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poverty pornography라고 그래서 예. 빈곤 포르노라고 부르는 건데. 역시 텍사스 주립대 교수님 그러니까, 원어 발음 발음 좋습니다.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그 예전에 이게 처음 나온 게 어떤 사진 때문에 나오냐면 그때 이디오피아 아이들이 너무 막 깡마른 아이들의 팔이 날리고 이런 사진을 사용해 가지고 돈을 모금하고 이래 가지고 이디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안 좋은 모습만 이게 활용을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건 아니고 외국에서 서양에서 먼저 사용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빈곤 포르노라는 말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것을 예컨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르노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여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쓰여지는 단어 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럼 김건희 여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에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 포르노란 말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요. 네, 저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국회의원 정도면은 말이죠. 공공 외교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프트 파워에 관한 문제예요. 그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가 얘기했던 소프트 파워 이게 국격하고 이 국격에 대한 국력 그다음에 이 문화 이런 것들로 확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기 방문해서 어린아이 아는 걸 가지고 마치 그런 캄보디아가 그 나라가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의료 확대 시스템을 구걸합니까? 그런 식으로 왜 비꼬고 왜곡하고 비트냐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영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 모금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윤리에 제소할 문제인가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윤리에 제소할 문제예요 이게?
아니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혼자 만들어서 썼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 있지 않은 단어인데 썼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뭐 모금을 하더라도 그런 너무 안 좋은 부분만 강조해서 모금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르노란 말을 썼다는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윤리 제소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악의적인 비틀기입니다. 이거는 뭐 명백하게 알겠어요. 자,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근데 청취자분들도 아주 뜨겁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유튜브로 외신들도 빈곤 포르노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해주셨고 저 토방님이 좀 더 세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최지문 교수 저한테? 공심이 좀 더 오늘 약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그러면 네. 중국 주석 와이프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부인이 우리나라 달동네에 와가지고 그런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또 의견 주셨고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셨어요. 자, 여야의 반응은 어떤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여당 입장은 이제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것이 이제 악의적 비틀기고 조은 의원 같은 경우는 장경태 유사 성희롱 당했다. 이렇게 악의적인 비틀기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하자면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 원수가 외국에서 나가서 하는 그런 그 소프트 파워에 대한 활동 그건 모욕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고요. 성희롱이 아니 무슨 성희롱입니까 이게. 이건 성희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진을 이제 홍보용으로 찍어서 그걸 언론사에 배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장윤태 의원은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그런 어린아이를 활용하고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포르노 문제 가지고 왜 이게 뭐 성희롱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성적인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조은 의원 입장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은인 자중하고 있다가 페이북에 글을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은 좀 이성을 찾자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어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박하지 말고 본질에 좀 천착하자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성희롱 이런 걸 보지 말자는 뜻 그렇죠. 그런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계속 여기에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방점이 거기 찍힌 것 아니냐는 식의 애둘러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최진봉 봐요. 교수님 어떻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뭐 포르노란 말에 본질을 대해서 보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장경태 의원도 자, 주장한다고 여기까지 생각해요.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이걸 가지고 성희롱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만약에 정치인의 자격심이 있다면 어떤 자격을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시는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지금 정권한테는 꼭 이 시험 봐야 돼요. 여론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가라. 뭘 어디를 가기는 어딜 가요 가기는. 이것 보세요. 김 PD 정 PD 어딜 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최진봉 교수가 AI의 그 반응이 항상 안 좋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AI한테도 봉침을 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이세요? 3, 2, 1. 정직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정치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 암과 밖이 다르다는 표리 부동이 대표적인 거라면 정직부터 시험 보는 게 맞습니다. 너무 길어. 아,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가 가라 하와이에 이어서 또 이병헌 씨가 또 몰디브 가랍니다. 예. 몰디브 안 가봤을 거 아니에요. 못 가봤죠. 예. 한번 가보세요.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